안녕하십니까. 경북대 명예교수 이광필입니다. 오늘은 나노기술과 4천억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과학기술총연합회 감사로 있고 전 경북대 사범대 화학교육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전공은 나노과학과 분석학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학교육영재학회 회장, 한국분석과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IAEA에서 활동할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나노기술은 옛날부터 일부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만 컵이라 그러는데 4세기의 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커스 컵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색깔이 바뀌어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색깔이 바뀌느냐.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이 안에 그 금하고 은의 나노 입자를 아주 해갖고 코팅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색깔이 바뀌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빛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빛을 우리가 전자기 복사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빛은 그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질량의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량과 파동을 갖고 있는 성질이 빛인데요. 요 파동, 요게 파장이라 그러는데 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시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의 선을 빛의 파장의 길이가 40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빨주, 노초, 파란보의 색깔이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파장이 더 긴 거는 우리가 적외선, 마이크로선, 아니면 레디오선, 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파장이 짧으면 우리가 자외선, X선, 감마선이라고. 그래서 X선하고 감마선의 이 파장은 아주 짧아서요. 우리 몸에 우리가 이 빛을 쬐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라든지 길이가 비슷해서 걔들이 잘라지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자 복사선 요 빛은요 속도가 전부 일정한데 그게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per sec입니다.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는 요 파장하고 진동수에 비례하는데요. 결국은 아인슈타인에서 에너지는 mc 자승 해가지고 요 빛의 속도하고 질량의 관계하고 에너지의 관계를 매듭지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질량에서 어느 정도 파종지를 서로 연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전형 세륨 반도체 나노 결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여기 사이즈가 2.87나노미터, 3나노미터, 3.85, 4.1나노미터 그다음에 요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아주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요 삼성의 QLED TV가 되는데요. 요런 우리가 어떤 입자들을 고르게 다른 크기로 이렇게 각각 해갖고 빛을 쪼여가지고요. 발광시키게 되면 색깔이 아주 맑은 색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삼성의 퀀텀 닷 라이트 에미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텔레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빛의 색깔이 바뀌느냐? 그걸 우리가 국소 표면 플라즈마 공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요게 우리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요 금속 입자들은 나노로 만들어서 그 주위에 전자들이
얘들이 많습니다. 자유유도 전자들이요. 그래서 그 입사방하고 강력한 결합을 해가지고 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들어오는 각 빛에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요 진동의 요 파장의 길이가 약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가 요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빛이 빨간색에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국소표면 플라즈마 공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노라는 게 과연 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나노는 원래 그리스어로 난쟁이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네노스. 그래서 1 네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1나노라는 게. 그러니까 지구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약 12,700km인데요. 완두콩을 1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10억분의 1이 완두콩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나노 사이즈가 정말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m는 100cm고요. 그 다음에 1m는 또 1000mm고 그 다음에 10만 마이크로미터, 100만 마이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억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툴이 개발되어야 된다 해갖고 1977년에 이 얄로라는 사람이 로벨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금문교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금문교인데 여러 새로운 어떤 툴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959년에는 또 파인만 박사가 소형화 개념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1980년대에 주사형 검침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돼 가지고요. 나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융합 기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학제 간의 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수학, 물리, 화학, 의학, 전자재료, 엔지니어 뭐 이런 게 융합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STM이 아까 제가 그 개발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게 여기 요 칩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려가지고요. 요 표면에 붙지는 않고 여기 표면에 스캐닝을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러면 요 표면하고 칩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서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 표면 골격을 읽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노 사이즈의 물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SiO2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런 나비의 색깔을 되는 요런 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도 우리가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금은 NaCl입니다. 그죠? Na하고 Cl이 이렇게 결합된 건데요. 소듐하고 클로라이드하고요. 근데 요거를 STM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Na하고 Cl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벤젠이라는 것은 C6H6에서요. 이 구조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원래 탄소하고 8이 4개인데 이게 결합이 도저히 왜 H가 6개밖에 없냐? 원래 12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케클로라는 사람이 교과서를 집필하던 중에 꿈을 꿨는데 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 모양의 이런 구조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게 유명한 발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STM으로 사실 벤젠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6개의 C하고 고리 H, 고리 모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볼 같으면 사이즈가 10의 마이너스 10의 8승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게임에는 10의 6승, 그 다음에 적혈구는
10,000나노메타. 근데 박테리아는 1000나노메타. 그 다음에 이제 콜라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는 100나노메타가 되고요. DNA는 10나노메타. 헤모글로빈은 5나노메타. 그 다음에 글루코즈는 1나노메타. 그 다음에 금 파티클은 10의 마이너스 3 2승 나노메타. 그 다음에 물 분자는 10의 4승 나노메타. 아주 물 분자도 적죠. 그죠? 그래서 보통 1에서 100 나노메타를 우리가 이제 나노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플로렌이라든지 카본 나노튜브라든지 그라핀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사이즈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그 인간의 눈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까지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노 입자라든지 이런 폴리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8승, 10의 9승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여기에 얘기하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셈이라는 요게 템이고 요건 셈이 되는데요. 요 셈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전자를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표면을 보는 거고요. 요거는 전자현미경을 전자를 투과시켜서 그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건 게임의 셈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DNA가 여러분들이 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3.4나노메타고요. 요건 0.34나노메타. 아주 적은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우리 유전자가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존 호건이 이제 과학의 종말이라는 데서 획기적인 발견은 이제 지금부터는 어려울 거고요. 그죠? 그래서 21세기 과학은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 그 다음에 생명체 설계도인 DNA 발견을 마음대로 생명체 조작하고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이제 그 첨단 기술로서 정보 기술, 생명공학 기술, 나노 기술의 3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노 물질은 아까 얘기한 퀀텀 다타고요. 다이아모노이드, 프로렌, 그다음에 카본 나노튜브, 그다음에 뭐 글래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라는 거는 카본이 나노튜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철보다 200배 강하고 정기적 성질도 갖고 있고 전도도 있고 우수한 화학적 내구성도 있고 높은 수소 저장 능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서 실을 만들게 되면 달나라까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놔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상상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신소재 고품질 그래핀에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실리콘에 비해서 전자가 빨리 이동하고 요게 이제 휘거나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죠? 구리보다도 전류가 흐르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단단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자 소재로 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현재 플렉시블 그 디스플레이 있죠? 요걸로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이 골프공 안에 요걸 싸서 넣은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좀 아깝겠지만은 하여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으로는 이제 패키지, 코팅, 구조 물질, 그 다음에 섬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거는 그 나노 섬유로 해서 마스크도 만들어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컴포티블 물질, 그 다음에 OLED, 뭐 다른데 이렇게 이미 현재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이아이드 섞은 거 있고요. 골프 채도 쓰고 골프 공에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직에 있을 때 그 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에 그 학생들이 이제 금 나노 입자를 만드는 실험을 해줬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나노 입자라는 게 뭐냐 하면요. 보통 그 사이즈가 100나노보다 적은 걸 우리가 나노 입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노 입자 만드냐? 그 사실 이 옛날에는 이 황금을 연금술사들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전자수가 만약에 금이 79개고 그러면 그 금 전자 숫자를 맞춰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중성자 수하고 또 양성자 수를 맞춰서 하기가 이렇게 끓여고 이렇게 해서는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이 물론 화학은 그때 많이 발전했지만은 펀드를 해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도망도 많이 가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나노 입자 파티클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금속염을 써가지고요. 금속염을 그 분해를 이렇게 시키면 만약에 AU 원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용액에서는. 그럼 그거를 AU 제로가의 원자를 이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쓰게 되면요. 걔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농도에 따라서 AU 제로끼리 붙어서 AU의 금속 나노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컨트롤 우리가 사이즈 컨트롤, 모양 컨트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설베탄트하고 요거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한 30분이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요 파라데이가 1791년도에서 1867년도까지 그 했는데 그게 똑같이 요 염화금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전극을 만들었어요. 요 빨갛게 보이죠? 이걸 갈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은 나노 금이 여기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나노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 제조를 이미 했었습니다. 요 환원을 시키는 거죠. 요걸 환원시키면은 AU 제로가로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제 만들어서 보니까 요거 이제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약에 금 입자가 2나노, 5나노, 6나노, 12나노, 16나노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보통 학생들이 와서 만들면 요 정도 한 18나노나 16나노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 정도 색깔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베탄토 농도 조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만약에 이제 요거는 금이고요. 요거는 은이고 요거는 금에다가 은을 이렇게 코팅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템 사진으로 보면 안에는 금이 들어있고요. 밖에는 또 은이 코팅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지금은 뭐 대량 생산의 기술까지 다 가 있어가지고요. 또 요 다른 백금 가지고 나노 입자 개발하는데요. 요게 이제 핵을 생성시켜 가지고 성장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요런 식의 백금 콘 페이트 모양의 백금도 우리가 이미 뭐 요거는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들을 자유자재로 벨트 모양이라든지 뭐 튜브 모양이라든지 별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저도 이제 그 방사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문도 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투명 망토 핵심 기술이요. 금 나노 입자를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망토를 만들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게 성대 이계라 교수하고 그 다음에 이계행 박사팀이 미국 하버드대 팀하고 해서 만든 내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모양의 금을 에칭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시켜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투명 망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호주
국립대에서요 나노 필름을 비파전보다 작은 원자 배열로 해서 투과율을 조절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100% 빛을 투과하고 겨울철에는 보온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나노 기술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의 파도라는 거는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이게 섬유 기술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철도의 기술로 왔다가 자동차의 기술로 갔다가 컴퓨터 현재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1997년부터 앞으로는 나노 기술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혼재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미 자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셀프 클리닝 하는 연꽃잎 같으면은요 요런 연꽃잎에 나노 입자들로 이렇게 돼 있었고 물이 여기에 고이질 못해 이게 사이즈가 적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오리 털도 요 물이 안 묻습니다. 여기에 나노 사이즈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모기는도 눈이 안 고여요. 요 눈 보세요. 요 사이즈가 100나노 정도밖에 안 되는 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드밴스 돼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렇게 또 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요 물방울이 오면은 쪼르륵 굴러서 셀프 클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물이라든지 나무들은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고 서바이벌을 하는 아주 강력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먼지를 갖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파이더맨인데 스파이더맨이라는 거는 여기 표면적을 아주 나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흡착력이 엄청나게 돼서요. 요 스파이더맨도 나노 기술을 쓸 수 있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생충 청구라는 책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미 요 기생충도 나노 사이즈예요. 나노 스트럭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5천여 종의 기생충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부 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요 입 모양이 다 틀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죠? 요것도 아주 적은 사이즈인데요. 요런 것들은 말벌 같은데 자기가 숙주로 삼아서 들어가서 말벌 생식기를 먹어치우고 거기에 자기 알을 낳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 있고요. 나무 애벌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기생충은 요 고기 혀 대신에 자기가 고기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뭐 먹으면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나노 기술, 요건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라리아도 보통 보면 요게 말라리아 기생충은 요 암컷 모기 장에서 포자서 세포를 발생시켜 가지고요. 타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 혈액으로 보내서 간에 가서 무성적 증식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적혈구 등으로 절 가서 간에서 증식시켜 가지고 다시 모세포로 보내서 다시 모기로 가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적혈구에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독특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혈관 안에 적혈구 같은 데 갔을 때 철이 자기인데 독인데요. 이 자체가 이 기생충 자체가 자기가 그 독을 중화를 시키고요. 또 컨트롤을 하고 또 이게 적혈 못 쓰는 적혈가 안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다리를 내서 혈관에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도마뱀의 다리도 도마뱀이 벽이고 뭐고 마구 다니는데 그 다리가 이 나노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금쟁이도 사이즈가 좋고 하이드로포비아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서 무리를 다니는. 그죠? 요게 게코 나노 월드에서 여기 보시면 딱정벌레, 파리, 거미, 도마뱀, 무치 이렇게 접착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크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노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의 깃털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안을 보면은 요게 나노 스트럭처가 들리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비의 날개도 나노 스트럭처로 되어 있어요. 그 빛이 요것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딱정벌레는 요게 나노 스트럭처로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죠. 밟아도 잘 안 깨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미도 비가 오더라도 요 적층으로 나노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 괜찮은 거고요. 나방의 눈도 마찬가지고 해면 동물의 발바닥도 이게 물에서도 잘 붙는데 그게 나노 사이즈로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딱정벌레 날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잠금 장치의 미세 섬유를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리서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블루메이 제비 날개를 나노로 이렇게 만들어서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바뀌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에릭 드렉슬러가 앞으로 나노 기술은 인류의 모든 것을 바꿔서 인류의 삶에 혁명을 가져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등 나노 기술이 융합 기술로서 앞으로 산업 변화의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 4차 산업 시대하고 나노 기술이 이제 기대된 이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4차 산업 핵심 융합 나노 기술 해가지고 요게 사이언스 타임스에 나왔는데 2030년 정도 되게 되면은 만약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는 나노 로봇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혈관벽에 붙어있는 지방분해 효소를 주사해서 환자를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마친 요 로봇은 소화효소로 분해되거나 노폐물로 배출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노 로봇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나노 로봇에 탑재된 트롬빈이 종양 성장을 유도하는 혈관 안에 피를 응고시켜서 혈류를 차단해서 종양을 사멸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얘들이 가는 거에 따라서 타켓을 따라서 그 트롬빈을 로드 해가지고 DNA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DNA 앱티마라는 탑재물을 여기 써가지고요. 요게 표면에 만들어져 갖고 건강한 표면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얘가 이제 암세포를 따라서 가가지고요. 이제 종양에 요런 들어가는 부분을 막아버려.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려. 사멸돼 가게. 요런 식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암세포도 죽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양치질을 대신하는 나노 구강 청결제라든지 나노 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습도를 조절하는 나노 섬유라든지 뭐 요런 기술들이 이제 응용될 걸로 이제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해서 이미 뭐 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삼성 폴더로 폰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폰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전지 분야에서 요 아주 적은 거미형이라든지 바퀴벌레형이라든지 뱀형이라든지 요렇게 되게 되면은요 요 나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도 또 소형화해야 되고요. 그죠? 플렉시블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가라든지 자율주동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고용량화, 안정성 구축, 그 다음에 저가화 이런 것을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관련 나노 기술이 기술 혁신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해서 생산을 또 혁신하고
경제 체제를 굳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기대되는 거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효소 없는 혈당 측정 나노 섬유를 이제 개발해서 뭐 센서로 이제 개발해서 논문도 내고 뭐 특허도 내고 상용화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뭐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질문이 있으면요, 이쪽으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